네, 안녕하세요. 나덕균의 5분 건강입니다. 지금 이제 안구건조증이 심하시고 그 원인으로는 아마도 선행적으로 있었던 피로에다가 아니면 고주파 치료로 인해서 약간 타격을 받으셨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안구건조증이 생겨서 인공눈물 쓰고 있고 뭐 사이클로스프린 제제의 그런 약을 쓰고 계시고 면역 억제 제제 사이클로스프린은 잘 안 낫는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이 이제 뭐 황년으로 약을 만들 수 있냐, 뭐 무슨 기계, 안구건조증 치료 기계가 좋으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제 안구건조증과 눈에 대해서 약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눈물은 이제 눈이 참 묘하게도 굉장히 약한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겉에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그 표면에 항상 눈물이 흐르고 있고 그 눈물이 눈을 이제 건조하지 않게 하는데 눈물 표면에 또 그 기름이 약간 덮여 있습니다. 눈물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물이 금방 마르지 않게 효과적으로 막아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무슨 원인으로 인해서 아무튼 머리에 열을 받거나 아니면 지금같이 약간의 그 마이보미안 샘, 마이봄 샘이라고 그러던 그런 마이보미안 글랜드가 좀 상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기름이 좀 안 나오거나 하면은 이제 안구건조증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이 잘 때 충혈이 됩니다. 충혈이 되는 이유는 잘 때 눈의 피로를 회복하는 거죠. 눈을 감으면 그때 혈관이 확장해서 눈이 막 피로를 회복합니다. 피로를 어떻게 보면 눈이 빨갛게 돼 있으면은 애초부터 흰자가 없고 빨간 자로 돼 있으면 훨씬 덜 피곤할 건데 왜 하얀 자로 돼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어쨌든 눈은 혈액순환을 많이 필요로 하고 눈을 뜨고 있는 동안은 혈관이 최소한으로 수축돼서 빨간 게 거의 안 보이는데 눈이 피로를 회복할 때는 혈액순환이 많이 증가해서 피로 회복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빨개지는 거다. 그러니까 잘 때는 다 빨개진다. 그러니까 자다가 잠을 덜 깨고 눈을 뜨면 빨갛게 보입니다. 그래서 충혈이 됐는데 그때는 까끌까끌하고 꼭 염증이 있는 것 같죠. 조금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근데 잠이 조금 부족한 거는 그 피로는 아직 피로를 다 회복하지 못했어도 그 다음에 피로를 회복하면 되는데 그 피로의 양이 누적된 게 너무 많아갖고 도저히 양보를 못해. 눈이 더 양보하면 눈이 망가지게 생겼어. 그럼 낮에도 충혈이 된 거죠. 이게 낮에 충혈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눈이 많이 피곤하다는 걸 인식하시고 눈을 쉬어줘야 되는데 그게 또 그렇지 뭐 사는 게 그렇지 여의치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계속 무리가 누적돼 갖고 건조증이 되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포도막염이 생기거나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치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힘드셔도 뭐 적극적으로 그걸 예방을 했어야 되는 것이긴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충혈이라는 것 자체는 몸을 회복하는 반응인데 그게 염증 반응이기도 하고 면역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억제만 하는 걸로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그 면역 억제제를 쓰거나 뭐 염증 있는 경우에 스테로이드 많이 쓰거나 그러는데 그거는 몸을 보지 않고 눈의 염증을 어떻게 억제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안 낫는 거죠. 이렇게 만성적인 염증, 피로가 누적돼서 생긴 염증이 요즘에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걸 억제해서는 안 낫습니다. 그러니까 피로를 어떻게 보충해주고 복구해주고 이렇게 몸을 도와주는 쪽에 치료를 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는 한의학적 치료가 훨씬 더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는 그 캠이라고 해서 보완 대체의학 시스템이라고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의 대부분이 한의학입니다. 어쨌든 이제 미국 얘기는 거기까지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습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뭐 가습기를 써라. 근데 뭐 그러지도 않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가습기를 많이 해주면 제가 옛날에 실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금방 곰팡이 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눈은 알지 몰라도. 그렇게 되고 뭐 물을 많이 먹으면 눈에 뭐 촉촉해질 거다. 그것도 몸이 불을 정도로 물을 먹으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 전에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는다고 눈으로 물이 많이 가지는 않죠. 근데 체액의 농도는 굉장히 일정에 유지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는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고 소변만 많이 보죠.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당연히 굉장히 나쁩니다. 눈을 치료한다고 눈만 보실 게 아니라 몸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몸을 보지 않고 눈만 보려고 그러니까 잘 안 낫는 거거든요. 몸의 피로는 눈의 피로하고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있습니다. 절대로 몸의 피로를 가지고 오면 눈도 결국 안 낫는 거고요. 또 몸이 피로한 동안에 뭐 눈도 굉장히 쓰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머리에 열 받는 거 이건 굉장히 해롭습니다. 머리를 뜨끈뜨끈하게 뭐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하고 화나고 막 해서 열을 받으면 그것이 다 눈에 안구건조증이 굉장히 나쁘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요. 단전호흡 같은 것도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정신을 쓰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단전호흡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단전호흡을 하는 게 호흡을 무의법으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호흡을 다 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고요. 그나마 효과가 없게 하니까 해가 적은 건데 효과가 있게 하다가는 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전호흡 하지 마시고요. 결국 기운을 잘 조절하는 건 그거 말고도 방법이 많고 초보자는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지금 하실 일은 그런 게 아니고 뭐 단전호흡이 좋아졌다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정도 시간에 체조라도 좋아지고요. 알맞게 운동을 해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일은 아닌 거죠. 첫째 이제 아무튼 본인이 하실 일은 스트레스 받는 거 없애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최소한을 받으시고 빨리 풀어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실 일은 이제 긴장을 풀어주는 이완형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완형 운동은 제일 멋있고 제일 좋은 게 걷기니까 걷는데 아무 생각하지 않고 걸으시면 됩니다.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그러지 마시고 뭐 생각이 나면 나는 대로 두는 거죠. 생각하고 걸으시고요. 걸으면 눈으로 가는 혈류가 한 60%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고요. 눈이 나쁜 사람은 자꾸 걸으면 눈이 따끔따끔한 경우도 있는데 그건 눈이 좋아지는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88기공을 하셔야 되는데 88기공은 지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88기공은 눈에 여기 미간에 시작해서 이렇게 눈의 그 안쪽 뼈를 따라서 밑으로 눈썹 밑으로 이렇게 해서 팔자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팔자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눈썹을 지나가는 겁니다. 눈썹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강도가 중요합니다. 손가락 이렇게 지금까지 보드랍게 하면 너무 약하니까 약간 딱딱한 걸로 해서 살짝 눌러서 아프지는 않게 근데 약간 자극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눈 많이 감으셔야 되고요. 눈이 감고 있는 동안 아무것도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명상입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 눈에 머리로 기운이 몰릴 일도 없고 그렇게 편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몸하고 꼭 관계가 있으니까 가슴이 답답하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눈이 나빠집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많이 두들기셔서 두들기시면 여기가 울릴 겁니다. 그러니까 울린 게 막힌 것 때문에 머리로 기운이 더 많이 몰린 거고 같은 자극을 받아도 건조증이 더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꼭 이렇게 쳐서 풀어주시고요. 틈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가슴도 많이 쳐서 풀어주시고 이걸 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눈만 고치려고 그러지 마라. 눈만 별도로 치료되는 게 아니고 몸하고 관계가 있는 거다. 이런 점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로 좋아지지 않으면 본인이 하실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겁니다. 황련으로 한약을 만들 수 있는데 안약을 만들 수 있는데 끓이지 않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요. 역시 안약에 치중하는 것은 안약을 보조적으로 쓰는 거지 안약에 치중하는 것은 국소적인 치료라서 생각보다 효과가 적습니다. 안약에만 치중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시간 끌지 마시고 가까운 한의원에 가시든가 아니면 저같이 면허가 둘이 있는 의사이면서 한의사인 복수면허 선생님이 하시는 클리닉을 찾으시면 양방과 한방을 두루 혼용해서 병행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현재 치료를 하시더라도 예를 들면 면역억제제나 뭐 눈물약은 치료약은 아니지만 건조하면 건조하는 게 당장 상처가 되니까 건조하지 않도록 넣어주시는데 너무 충분하게 넣어주신다기보다 약간 불편하실 때 넣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너무 많이 불편하니까 자주 넣는 것이긴 하지요. 예. 네, 이상 나도 그냥 5분 건강이었습니다.